100%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행위입니다.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의 최종 결론은 결국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개인의 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은 거의 100%월 변제금이 늘어나고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오늘은 개인의 생을 신청하기 전 조심하셔야 하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행위입니다. 100%입니다. 제3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제3의 명의를 이전하면 100%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원래 채무가 있었고 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의 100%월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지는 행위입니다. 가족의 채무를 갚는 행위입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갚은 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링크 확인하시고요. 편파 변제가 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인의 생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큰 금액을 다른 개인에게 이체하는 것은 매우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인출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은닉했다고 보는 겁니다. 숨겼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영수증을 그때그때 잘 모아두시면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소액이지만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 큰 돈이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문제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인출할 때는 10만원, 20만원이지만 이게 수개월간 지속되면 총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단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인출 되도록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들입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 사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은 채권자로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서 상계권을 행사해서 그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상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니 퉁치자는 건데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 어차피 우리가 돌려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무도 보지 않는 약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올라갈 은행, 즉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에는 돈을 넣어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가 없는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급여 계좌가 혹시 채무가 있는 은행이라면
역시 채무가 없는 다른 은행으로 바꾸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자동이체 계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자동이체가 되는 계좌의 경우 돈을 넣어두지 마세요. 또는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중지금지 명령이 나오더라도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서 카드 대금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출금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한도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과거와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의 사용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대출과 신용카드로 결혼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을 사용했다가 모두 변제하라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개인회생 신청 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앞두고 내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행위들입니다. 좀 찜찜한 느낌이 들면 문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